돈이 안 들어오는 집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없거나 잘못 놓여 있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십 년간 풍수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돈줄이 막힌 집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을 깨는 물건들이 존재하죠.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이 물건들을 배치한 후 사업이 풀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지혜에는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재물운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올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풍수에서는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집안의 기가 정체되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원활하게 흐르는 공간에서는 재물도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들이 막힌 돈줄을 풀어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현관 매트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풍수에서 현관은 가장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니까요. 현관이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도 재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관 매트의 역할이 뭔지 아시나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집 안으로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하는 필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매트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낡고 더러운 매트를 쓰고 계신다면 당장 바꾸세요. 색이 바래고 다른 매트는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붙잡아둡니다. 새 매트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기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해요. 색상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에 좋은 색은 노란색, 금색, 초록색이에요. 검정색이나 회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색은 기운을 가라앉히거든요. 매트의 위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문 바로 앞, 발을 딛는 위치에 정확히 놓으세요. 비스듬하게 놓거나 문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기가 제대로 필터링 되지 않는 거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매트 아래에 동전 3개를 넣어두면 재물운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를 빨간 실로 묶어서 매트 아래 정중앙에 두세요. 옛 어른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물건은 황금 두꺼비입니다.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쓰시는 분은 의외로 적더라고요. 황금 두꺼비는 중국에서 유래한 재물의 상징입니다.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죠. 전설에 따르면 이 두꺼비는 원래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온갖 나쁜 짓을 했고 벌을 받아 두꺼비가 됐죠. 그 후 뉘우치고 사람들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배치 방법입니다. 아침에는 두꺼비 머리가 문 바깥쪽을 향하게 하세요. 밖으로 나가서 돈을 물어오라는 의미거든요. 저녁에는 반대로 안쪽을 향하게 돌려놓습니다. 물어온 돈을 집 안에 들여놓으라는 뜻이죠. 매일 돌리기 번거로우시면 그냥 현관 안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두세요.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보되 정면은 아닌 위치가 좋습니다. 정면을 보면 기가 부딪혀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해요. 재질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진짜 황동이나 구리로 된 것이 가장 좋고요. 플라스틱에 금색 칠한 건 효과가 약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금속 재질을 선택하세요.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너무 작으면 기운이 약하고 너무 크면 공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손바닥 크기에서 양손으로 감쌀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해요. 자신의 공간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리도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막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세요. 물로 씻으면 재물이 씻겨나간다고 해서 마른 천으로만 닦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물건,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식물입니다. 아무 식물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재물운에 특별히 좋은 식물들이 따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금전수, 돈나무, 개운죽이에요. 이름부터 돈과 관련 있죠? 금전수는 잎이 동전처럼 둥글고 두껍습니다. 풍수에서는 이 모양이 재물을 상징한다고 봐요. 게다가 키우기도 쉽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거든요. 초보자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돈나무도 좋은 선택이에요. 줄기가 꼬여 있는 모양이 특징인데 이게 재물을 붙잡아두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거실이나 사무실에 두면 사업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개운죽은 대나무의 일종입니다. 곱게 뻗어 자라는 모양이 막힌 기운을 뚫어준다고 하죠. 물에 꽂아두기만 해도 잘 자라서 관리가 정말 쉽습니다.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해요. 재물운을 위해서는 거실의 동남쪽이 가장 좋습니다. 동남쪽이 어딘지 모르시겠다면 현관에서 대각선 안쪽 구석을 생각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죽은 식물이나 시든 잎은 바로바로 정리하세요. 죽은 식물은 음기를 끌어들입니다. 재물운은커녕 건강운까지 나빠질 수 있어요. 노란 잎이 보이면 즉시 떼어내시고요.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인장이나 장미 같은 거요. 가시는 좋은 기운을 밀어낸다고 해서 재물운에는 맞지 않아요. 침실이나 화장실에 두시면 괜찮지만 거실은 피하세요. 인조식물은 어떨까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살아있는 식물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기운이 재물을 불러온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진짜 식물을 키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물건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예요. 잘 쓰면 재물운을 2배로 늘리고 잘못 쓰면 오히려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절대 피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현관 정면이에요.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버립니다. 재물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튕겨나가는 거죠. 이미 그렇게 두셨다면 당장 옮기세요. 침대를 비추는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잠잘 때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기운이 분산된다고 해요. 특히 부부의 재물운과 건강운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식탁 옆이 최고입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이 거울에 비치면 풍요로움이 2배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먹을 것이 풍족하면 돈 걱정도 없다는 의미죠. 거실에서 창문 쪽을 비추는 것도 좋습니다. 바깥의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단 창문 밖에 뾰족한 건물이나 전신주가 있다면 피하세요. 나쁜 기운까지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거울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거울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재물운이 깨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손상된 거울은 바로 버리시고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거나 얼룩이 있으면 기운이 제대로 반사되지 않아요. 자주 닦아서 항상 맑게 유지해 주세요. 모양은 원형이나 타원형이 가장 좋습니다. 각진 거울보다 둥근 거울이 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팔각형 거울도 풍수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5번째 물건 마지막입니다.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재물운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나쁜 기운을 없애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막힌 돈줄을 풀려면 먼저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사할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새 집에 남아있는 이전 사람들의 기운을 정화하기 위해서였죠. 장사하는 분들도 가게 앞에 소금을 놓아두곤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접시에 굵은 소금을 담아서 현관 구석에 두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소금은 변기에 버리시면 돼요. 화장실에도 소금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으로 봅니다. 변기로 물이 내려가면서 기운도 함께 빠진다는 거죠. 소금을 두면 이걸 막아줍니다. 욕조가 있다면 가끔 소금 목욕을 해보세요. 몸에 붙은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물운뿐 아니라 전체적인 운세가 좋아진다고 해요. 굵은 천일염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지갑 속에 소금을 조금 넣어두는 방법도 있어요. 작은 비닐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지갑 안쪽에 두세요.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단 젖지 않게 잘 밀봉해야 해요. 대문 앞에 소금을 살짝 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나쁜 기운을 털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비가 오면 씻겨나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시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물건을 알려드렸습니다. 현관 매트, 황금 두꺼비, 식물, 거울, 소금. 이 5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집안의 기 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돈줄이 막혀 있다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잠깐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배치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놓아도 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흐르지 못하거든요. 특히 현관과 거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묵은 물건들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기를 정체시킵니다. 낡은 옷, 고장난 가전제품, 안 쓰는 그릇들. 이런 것들이 재물운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기가 순환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30분은 창문을 열어두세요. 겨울이라도 잠깐씩은 환기해야 합니다. 조명도 신경 쓰셔야 해요. 어두운 공간은 음기가 쌓입니다. 특히 구석진 곳이 어두우면 기가 정체돼요. 스탠드나 간접 조명으로 밝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색상도 재물운에 영향을 줍니다. 노란색, 금색, 초록색이 재물운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인테리어에 이 색상들을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쿠션이나 커튼 같은 소품으로도 충분합니다.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 재물도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발견하면 즉시 수리하세요. 화장실 변기물이 계속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갑이 낡았거나 찢어졌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쓸모없는 카드로 가득 찬 지갑도 좋지 않아요. 지갑은 돈의 집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침대 밑에 물건을 쌓아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재물운에 안 좋습니다. 침대 아래는 기가 흘러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정리 상자 정도는 괜찮지만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수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살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죠. 오늘 알려드린 물건들을 배치하면서 마음속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효과도 반감됩니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돈줄이 막혔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기회가 안 올 때, 그럴 때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기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건 없는지요?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지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경험을 통해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현관 매트를 새 것으로 바꾸고 아래에 동전을 넣어 두세요. 둘째, 황금 두꺼비를 현관 안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두세요. 셋째, 금전수나 돈나무 같은 재물 식물을 거실 동남쪽에 두세요. 넷째, 거울을 식탁 옆에 두고 현관 정면은 피하세요. 다섯째, 소금을 현관과 화장실에 두고 한 달에 한 번 교체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분명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매트는 깨끗하게, 두꺼비는 먼지 없이, 식물은 건강하게, 거울은 맑게, 소금은 정기적으로 교체하시면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